코로나가 끝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팬데믹 시절과 다를 바 없이 단조로웠다. 남편 태훈이 재택근무를 끝내고 회사로 복귀한 후 아파트는 다시 텅 빈 섬이 되었다. 14살 서윤이는 중학교에 가고 나는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딸을 챙겨보내고 빨래를 돌리고 냉장고 속 재료로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것. 그게 전부였다. 42. 거울 속 내 얼굴은 지난 10년간 조금씩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던 나는 언젠가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해 전문 통역사가 되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외국계 회사에서 3년을 일하다 결혼과 함께 퇴사했고 서윤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 꿈은 어느새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엄마, 요즘 왜 맨날 한숨만 쉬어? 어느 저녁 숙제를 하던 서윤이가 물었다. 속내를 들켜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요즘 좀 무기력한가 봐. 그날 밤 태훈이 늦게 들어왔을 때 나는 용기를 내 말을 꺼냈다. 나 영어 공부 좀 다시 해볼까 해. 영어? 갑자기? 태훈은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생산관리부 부장이 된 그에게는 매일 공장 라인의 문제들로 머리가 복잡했다. 내 이야기는 그저 배경음악 같았다. 예전에 통번역 꿈도 있었잖아. 공부하는 엄마가 되면 서윤이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핸드폰 화면에 가 있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마음대로 해. 허락이라기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웠지만 나는 그날 밤 바로 온라인 영어 과외 사이트에 등록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10일 맞춤형 수업. 전에 다니던 학원보다 저렴했고 원어민 선생님과 직접 대화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수업 첫날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신경 써서 했다. 머리도 감고 새로 산 블라우스도 입었다. 뭐 하는 거야? 어차피 화면으로만 보이는데. 내가 웃으며 스스로를 타박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설렘은 어쩔 수 없었다. 화면에 나타난 선생님은 예상과 달랐다. 제이슨 밀러, 26살의 젊은 미국인이었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온라인 교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투는 첫인상부터 호감을 주었다. 안녕하세요, 선영씨. 만나서 반가워요. 제이슨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귀여웠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으로 영어로 대화한 게 언제였더라? 서윤이가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았다. 첫 수업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레벨 테스트였다. 제이슨은 내 발음이 좋다며 칭찬했고 나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렀다.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선영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제이슨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화면이 꺼진 후에도 나는 한동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던 걸까? 세상과 대화하는 즐거움,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전하는 기쁨,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는 느낌.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영어 수업 시작. 선생님이 생각보다 젊고 친절함. 다음 수업이 기대됨.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설렘을 나조차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태훈은 늦게 들어와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서윤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별도의 방에서 잤다. 처음엔 태훈의 잦은 야근과 나의 불면증 때문이라고 서로 합리화했지만 지금은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서로의 삶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 제이슨과의 수업은 내 일상의 작은 활력소가 되었다. 처음에는 교재 위주로 진행되던 수업이 점차 일상 대화로 옮겨갔다. 한국 문화에 관심 많은 그는 내게 많은 질문을 했고 나는 설명해주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선영 씨는 정말 설명을 잘하세요. 영어 실력도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왜 통역사의 꿈을 포기하셨어요? 어느 날 제이슨이 물었다. 순간 가슴이 찌릿했다. 오랫동안 나조차 잊고 있던 질문이었다. 왜 포기했을까? 정말로 내가 원해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걸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후회는 없어요. 마지막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다. 제이슨은 화면 너머로 진지하게 내 눈을 바라봤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선영 씨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특별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느낌이었다. 태훈도 서윤이도 그 누구도 내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너는 특별해. 단순한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 수업이 끝난 후 처음으로 거울 속 내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다. 눈가의 주름, 처진 볼살, 흐릿해진 윤곽선.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반짝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때문일까? 다음날 오후 쇼핑몰에 가서 새 옷을 샀다. 오랜만에 쇼핑이었다. 집에 돌아와 옷을 입어보며 사진을 찍었다. 이번 주 수업 때 입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부끄러워졌다. 이게 무슨 생각이람. 나는 그저 영어를 배우는 학생일 뿐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미 나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파도의 높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나자 제이슨과의 수업은 단순한 영어 공부를 넘어 내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다. 화면 속 그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투는 일상에 지친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남편 태우는 여전히 늦게 귀가했고, 집에 있을 때도 일 이야기나 서윤이의 학업에 관한 대화만 나눴다. 우리 부부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 어느 화요일 저녁, 태훈이 또 야근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서윤이는 친구 집에서 그룹 과제를 한다며 늦게 올 거라고 했다. 텅 빈 집에서 제이슨과의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평소보다 화장에 더 신경을 썼다. 새로 산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도 뿌렸다. 이게 다 영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거야라고 자신을 속였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제이슨은 오늘따라 더 멋져 보였다. 평소보다 격식 있는 셔츠를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요? 나도 모르게 물었다. 제이슨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선영 씨와의 수업이 항상 기대돼서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공손함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우리의 수업은 점점 교재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대화로 흘러갔다. 그는 내 일상에 대해 물었고, 나는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던 이야기를 했다. 태훈과의 소원해진 관계, 서윤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잊혀진 나의 꿈에 대해. 한국의 아줌마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제이슨의 질문은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당신은 특별해요, 선영.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기엔 너무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제이슨은 내게 선영 씨 대신 선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나도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그가 보내준 미국 드라마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그를 떠올렸다. 가끔은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처음에는 영어 질문이라는 명목으로, 나중에는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 오늘 본 영화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방금 당신이 추천한 노래를 들었어요. 정말 좋네요. 그의 답장은 항상 빨랐고 따뜻했다. 언제든 물어봐요, 선영. 당신의 메시지는 항상 기다려져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당신도 좋아해주니 기뻐요. 우리의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새 나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그와의 대화를 생각하며 보냈다. 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메모했고, 그가 물어볼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했다. 마치 1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문제는 가족들과의 시간에도 자꾸 그를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태훈이 회사 이야기를 할 때, 서윤이가 학교 얘기를 할 때도 내 머릿속에는 제이슨과 나눌 대화가 맴돌았다. 식탁에서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내 모습에 서윤이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챘다. 엄마, 요즘 누구랑 그렇게 메시지해? 영어 선생님이랑?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서윤이는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다. 나는 얼른 대화 주제를 돌렸지만 딸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이슨이 메시지로 놀라운 제안을 했다. 다음 달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있어요. 서울에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인데 선영을 실제로 만나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는 내 손이 떨렸다. 실제로 만난다니. 그동안 화면으로만 보던 그를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영어 공부가 아니었다. 우리 관계는 이미 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태훈의 출장 일정을 떠올렸다. 다음 달에 중국으로 3일간 출장 가기로 한 날이 있었다. 서윤이는 학교 현장 체험학습으로 1박 2일 여행이 있고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정말요? 언제 오는데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한국 문화를 직접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남편이 있는 42의 여자다. 26살 외국인 남자와 단둘이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그것도 가족 몰래.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이렇게라도 다시 한번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재감을 느끼고 싶었다. 태훈에게서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관심과 대화를 제이슨이 채워주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눈빛 하나가 나를 살아있게 했다. 다음 수업에서 제이슨은 평소보다 더 많은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 내 취향, 좋아하는 장소, 꿈꾸는 미래에 대해. 그리고 수업이 끝날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영,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당신도 그렇게 느끼나요? 심장이 멎는 듯했다. 화면 속 그의 진지한 눈빛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침묵이 이어지자 그가 다시 말했다. 너무 직설적이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솔직하고 싶었어요. 다음 달에 만났을 때 이야기해요. 괜찮다면. 수업이 끝나고 화면이 꺼진 후에도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건 명백한 불륜의 시작이었다.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행동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노트북을 덮었다. 태훈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혹시 무언가를 알게 된 걸까? 유진이네 부장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오늘 갑자기. 태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남편은 동료의 죽음에 충격받았는데 나는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나 놀랐을까. 괜찮아? 나는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 감정의 혼란을 감추려 했었다. 그분 나이가 우리보다 2살 많았대. 갑자기 그냥 가버렸대. 와이프랑 애들은 어쩌냐? 태훈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드물게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었다. 문득 우리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내가 지금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였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대화들, 오가는 감정들, 그리고 다가오는 만남까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지 나는 혼란스러웠다. 제이슨이 보내준 노래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Sometimes we find love in the strangest places. 낯선 곳에서 발견한 사랑.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일상에 지친 중년 여성의 일탈에 불과한 걸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미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제이슨의 한국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미 그가 머물 호텔 근처의 레스토랑을 알아보고 함께 갈 만한 장소들을 검색해두었다. 머릿속에서는 단순한 문화 교류라고 포장했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예전에 입지 않던 원피스들을 꺼내 입어보고 화장품 가게에서 새 립스틱을 사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즈음부터 태훈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 갑자기 일찍 귀가하거나 주말에 가족 외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저 동료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받아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 내 핸드폰을 힐끔거리는 모습이나 영어 공부는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어보는 그의 질문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어느 토요일 아침 태훈이 출근하고 서윤이는 학원에 간 뒤였다. 노트북으로 제이슨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태훈이 무언가를 두고 왔다며 돌아왔다. 황급히 화면을 닫았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 얼굴에 꽂혔다. 뭐 그렇게 급하게 닫아? 볼 거 있었어? 태훈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아니, 그냥 영어 공부하다가 놀랐어. 요즘 영어 공부에 진심인가 보네. 얼굴색도 좋아지고. 태훈이 서랍에서 자동차 키를 찾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그가 나간 후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런 식으로 들키면 안 됐다. 더 조심해야 했다. 제이슨과의 일은 그저 나만의 작은 탈출구였다. 가족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다. 그날 저녁 서윤이가 내 방에 들어왔다. 14살이 된 딸은 이제 나보다 키가 크고 날씬했다. 곧 예쁜 숙녀가 될 모습이 벌써 엿보였다. 엄마, 내 태블릿 좀 빌려줄래? 배터리가 없어서. 내 거 침대 위에 있을 거야. 서윤이가 태블릿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을 때 갑자기 굳은 표정이 됐다.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클라우드 동기화, 노트북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태블릿에도 동기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 누구야? 제이슨.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영어 선생님이야.
온라인 과외 선생님. 그런데 왜 이런 메시지를? 서윤이는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제이슨이 보낸 메시지가 거기 있었다. I can't wait to see you in person. I've been thinking about you all day. 그건 그냥 문화 교류에 대한 얘기야. 다음 달에 그분이 한국에 오시거든. 그래서 잠깐 만나서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려고. 서윤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14살이었지만 이미 세상의 복잡함을 어렴풋이 이해하는 나이였다. 이런 말 아빠한테도 해? 아빠도 알아? 그 질문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다. 서윤이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엄마는 항상 정직해야 한다고 했잖아.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아이의 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나는 서윤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섰다. 됐어. 태블릿 안 빌릴게. 서윤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딸의 눈에서 실망감을 본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제이슨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를 포기할 수 있을까? 이미 그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 태훈이 갑자기 내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의 노트북이 고장났다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고 이메일을 로그아웃한 후 건넸다. 태우는 거실에 앉아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영어 공부는 잘 돼가? 선생님은 괜찮아? 그가 화면을 보며 무심한 듯 물었다. 응, 괜찮아. 덕분에 많이 늘었어. 어떤 선생님이신데? 미국인이셔? 응, 캘리포니아 출신이래. 젊은 선생님인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 태훈이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젊은 선생님? 남자분이셔? 갑자기 입 안이 바짝 말랐다. 태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뭐 요즘 온라인 교사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이후 태훈은 내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시선을 보냈고 늦은 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나를 종종 지켜봤다. 그러던 어느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제이슨에게 보낼 선물을 주문한 내역이 가족 공유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된 것이다. 한국 전통차 세트와 수공예품. 배송지는 제이슨이 묵을 호텔 주소였다. 태훈이 먼저 그 이메일을 확인했다. 저녁 식사 중 그가 갑자기 물었다. 인사동에서 전통차 세트를 샀네? 누구 줄 거야? 입 안의 밥이 갑자기 모래처럼 느껴졌다. 서윤이의 날카로운 시선이 날아들었다. 그냥 영어 선생님이 한국 전통차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곧 한국에 오신다고 해서 작은 선물로 준비했어. 한국에 오신다고? 언제? 태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다음 주 잠깐 여행 오신대. 만날 예정이야? 태훈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아니, 글쎄. 시간이 되면 잠깐 인사드리려나 했는데 재밌겠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영어 선생님이면 나도 한번 배워볼까 싶은데. 태훈의 말에는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별로 재미없을 거야. 그냥 영어 공부 얘기뿐인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이가 갑자기 밥상을 박차고 일어났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식사 후 태훈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갔다. 평소와 다른 침묵이 집 안을 감쌌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태훈과 마주쳤다. 그의 눈은 붉어 보였다. 울었던 걸까? 태훈아,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지금은 말하지 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두려웠다. 다음 날 출근한 태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할 얘기가 있어.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폭풍 전에 고요함 같았다. 패닉 상태로 제이슨에게 연락했다. 다음 주 만남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제이슨의 답장은 의외로 차분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해해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내 감정은 진심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의 감정이 진심이었다면 나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진짜 사랑? 아니면 그저 일상에 지친 중년 여성의 판타지에 불과했던 걸까?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태훈이 집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만든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은 서윤이었다. 이혼으로 끝나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든 딸아이의 눈빛에 비친 실망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창가에 오래 서 있다가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42의 여자, 화면 너머 26 청년의 달콤한 말에 현실을 잊은 여자.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아니면 그저 내가 약해서였을까? 시계를 보니 태훈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렸다. 이제 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을 직면해야 했다. 태훈이 돌아왔을 때 집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서윤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는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숨이 멎는 듯했다. 태훈의 표정은 내가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늘 침착하고 때로는 무심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의 얼굴에 이제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앉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나는 이미 앉아 있었지만 다시 자세를 바로 했다. 태우는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아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천천히 봉투를 열어 그 안의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이게 뭔지 알아? 그가 A사 용지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숨이 막혔다. 인쇄된 이메일들과 메시지 내용이었다. 제이슨과 나눈 대화들, 약속을 정한 내용, 호텔 주소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태훈아, 나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꺼냈다. 이번엔 제이슨의 프로필 사진과 그의 직장 정보, 그리고 SNS 계정 캡처본까지 있었다. 조사를 좀 해봤어. 내 선생님은 꽤 흥미로운 사람이더라. 태훈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SNS 캡처본에는 제이슨과 다른 한국 여성들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모두 나처럼 중년의 여성들이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람, 한국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인가 봐. 특히 내 또래의 지루한 일상을 사는 주부들을. 태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니야. 그런 게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제이슨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태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스크린 속 20대 새끼한테 넘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의 외침에 집안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태훈은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금 그의 분노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외로웠어. 내가 언제부터인가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았어.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서윤이 엄마로만 봤어. 그래서 내 외로움을 달래려고 바람을 피웠다고? 직접 만난 적도 없다고 변명할 거야? 이게 불륜이 아니라고? 태훈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커피잔이 넘어지고 뜨거운 액체가 서류들을 적셨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그게 변명이 돼? 20년 결혼 생활이 그 새끼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나?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어떤 변명도 지금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태우는 거실을 서성이다 갑자기 화분을 집어들어 벽에 던졌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흙이 바닥에 흩어졌다. 서윤이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태훈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다. 이제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더 크게 보였다. 20살에 만나서 30에 결혼해서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가벼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다 내 잘못이야. 제이슨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줬어. 특별하다고, 아름답다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 말들이 필요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말들을 해주지 않아서 힘들었다면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태훈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어. 넌 항상 바빴고 내 말은 잘 듣지도 않았잖아. 태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도 완벽하지 않아.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이유가 돼?
이때 서윤이의 방문이 열렸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거실에 나와 우르를 바라봤다. 그만해요. 제발.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태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서윤아. 어른들 얘기에 너까지 힘들게 해서. 서윤이는 내게로 다가와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다. 엄마, 정말 다른 남자랑 만나려고 했어?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내 딸의 눈에 비친 실망감과 배신감을 마주하는 것.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항상 정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거짓말쟁이였어요? 서윤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내 가슴을 찢었다. 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내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제이슨에게 보낸 이메일이었다. 오늘 아침에 보냈어. 내 선생님한테. 이메일 내용은 간결했다. 나는 선영의 남편입니다. 당신이 내 아내와 주고받은 모든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오지 마십시오. 뭐라고 답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주 공손하게 사과했더라.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태훈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묻어났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한국 여행을 취소했대. 재미있지 않아? 내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제이슨이 그렇게 쉽게 물러선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진심 어린 말들, 나를 향한 감정들, 모두 거짓이었을까? 태우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 한국 여성들에게 같은 접근법을 사용해왔어. 너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 다른 회사 동료의 아내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 그 말에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나는 그저 제이슨의 타겟 중 하나였던 건가? 그의 비즈니스 전략의 일부였을 뿐인가? 태훈이 가방을 집어들었다. 오늘은 호텔에서 자겠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태훈아,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내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가 현관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 가족이 이대로 무너지게 하진 않을 거야. 문이 닫히고 나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 머릿속은 제이슨과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가족의 신뢰, 남편의 사랑, 딸의 존경, 그리고 제이슨의 진심까지. 핸드폰을 들어 제이슨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진심이 궁금해요. 정말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나요? 밤새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이슨의 프로필이 튜터링 사이트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의 이메일 주소로 보낸 메시지는 반송되었고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그는 완전히 흔적을 지웠다. 이것이 답이었다. 그에게 나는 진정한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고객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외로운 중년 여성들에게 같은 말을 했을지 생각하니 치욕스러웠다. 서재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바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진정한 사랑? 관심? 인정? 아니면 그저 일상에서의 탈출이었을까? 태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20년 결혼 생활이 그 새끼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나? 정말 그랬다. 내가 20년을 함께한 남편보다 화면, 속스무려서 젊은이의 말 한마디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가 제이슨에게 빠진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태훈이 보낸 문자를 확인했다. 서윤이가 걱정돼서 오늘은 집에 돌아갈게. 하지만 우리 관계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 창밖에 비가 그치고 있었다. 내게도 다시 맑은 하늘이 찾아올까? 내가 저지른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일까? 진실이 폭발한 그날 이후 우리 가정은 오래된 도자기처럼 금이 가버렸다. 태우는 약속대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별도의 방에서 지냈다. 식사 시간에는 서윤이를 위해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고 그 외에는 서로를 마주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는 사그라들었지만 대신 깊은 슬픔과 냉담함이 자리 잡았다. 서윤이는 더 견디기 힘들었다. 14살 아이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동시에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에는 충분히 성숙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자기 방에 틀어박혔고 나를 마주칠 때면 시선을 피했다. 아이의 눈빛에 남은 실망감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서윤아, 어느 저녁 그녀의 방문을 노크했다. 들어가도 될까?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네. 방 안으로 들어서니 서윤이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 한순간에 아이가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았다. 많이 힘들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랑 이혼해? 그 직설적인 질문에 가슴이 찢어졌다. 아이에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 아빠와 내가 천천히 이야기 중이야. 그 외국인은 어떻게 됐어? 서윤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연락이 끊겼어.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 솔직히 대답했다. 서윤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14살 아이치고는 너무 어른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이유가 없어진 거네. 아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녀 말이 맞았다. 나는 허상에 불과한 감정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날 밤 태훈이 늦게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용기를 내어 물었다. 태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서윤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윤이가 가장 중요해. 태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랬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했어? 질문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제이슨에 대한 감정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현실 도피였을까? 사랑은 아니었어. 내가 필요로 하던 것을 그가 줬을 뿐이야. 관심, 인정. 내가 단지 엄마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같이 있다는 느낌. 태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내가 그런 감정을 주지 못했구나. 서로 무심했던 것 같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대화하는 법을 잊었어. 이틀 후, 태훈이 퇴근 후 커다란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이혼 서류라고 생각했는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꺼낸 것은 부부 상담 프로그램 안내서였다.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내 행동 후에도 그가 우리 관계에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다. 정말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20살에 만나 함께 살아온 시간을 그냥 버리기에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부부 상담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서로의 상처와 불만을 직면하는 것, 20년간 쌓아온 오해와 소통 부재를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태우는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려 노력했고, 나는 내 욕구와 필요를 솔직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 밤을 갖고 하루에 최소 20분씩 일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라고 권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윤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그녀가 내 방을 찾아왔다.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 요즘 학교 얘기도 더 많이 물어보고 이상하게 웃기도 해.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아빠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나도 그렇고. 서윤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엄마는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아.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환상이었을 뿐이야. 그럼 아빠는? 아빠는 진짜야? 아이의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질문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응. 아빠는 진짜야. 20년 동안 함께한 진짜 사람이야. 우연히 핸드폰에서 제이슨의 흔적을 모두 지우던 날, 그가 내게 보냈던 마지막 이메일이 눈에 띄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스팸함에 들어가 있었다. 선영 씨,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 한국 여성들에게 비슷한 접근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 수입을 늘리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감정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했습니다. 다만 우리 사이에 진짜 미래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메일을 읽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진짜 사랑은 스크린 너머가 아닌 내 곁에서 20년을 함께한 사람 안에 있었다. 5달이 지난 주말,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캠핑을 갔다. 서윤이는 친구처럼 태훈과 장난치며 웃었고, 그는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며 대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셋이 누워있는 순간, 문득 태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어때?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아지고 있어. 솔직하게 대답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도 그래?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다. 회복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가끔씩 제이슨과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제 현실이 아닌 먼 꿈처럼 느껴졌다. 진짜 삶은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였다. 온라인 영어 과외를 통해 찾으려 했던 것은 결국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족 안에 있었다. 화면 너머 허상이 아닌 실제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에는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가 필요했다. 저녁 식사 후 서윤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 태훈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그는 내게 물었다. 후회해? 그때 그 일을?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실수를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면 완전한 후회는 아닐지도 모르겠어.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많이 배웠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관계도 그런 밤하늘 같았다. 완전히 밝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미 작은 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온라인 영어 과외는 끝났지만 나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소규모 영어 스터디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실제 사람들과 함께 현실의 발을 단단히 디딘 채로. 태훈도 가끔 영어 단어를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다. 삶은 계속되었다. 깨진 것은 다시 붙일 수 있다는 것, 상처는 아프지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면 너머가 아닌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내가 온라인 영어 과외의 덫에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었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